이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을. 그냥 몰라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작전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는 실제 나가서 다다다다 총을 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가발 가지고 아니 사람 머리에 매 만지는 거, 그게 이제 실질적인 내가 하는 액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액션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죠. 올림머리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올림머리는 첫 번째 헤어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가 헤어의 전문가면 헤어에 관한 것은 손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박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헤어 박식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가져야겠죠. 또 올림머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가 특별한 날 하는 게 올림머리잖아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슬프고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다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올림머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커트만 하는 고객도 펌만 하는 고객도 언젠가는 머리를 올려야 될 건데,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서 고객은 나를 믿고 꾸준하게 내 샵을 이용해 주시는데, 어느 날 올림머리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나를 믿고 찾아와 주신 그 고객에 대한 저는 배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림머리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올림머리는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올림머리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미용에 대한 애정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어떤 영업 행위를 미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그 명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안 되는 것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면 올림머리는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면 다 이루어지듯이 스스로가 이 올림머리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궁지에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넣음으로 해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올림머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고객과의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림머리는 또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거는 게 또 교육 성과, 올림머리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림머리는 단순하게 고객 머리를 올려주고 이런 차원이 틀립니다. 올림머리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차원을 달리합니다. 내 머리에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 인터스텔라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4차원 이상의 그런 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상상을 과학과 나름의 예술을 더해서 만든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이 상상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감독은 몇 년간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천체 우주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전문성을 더했을 때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걸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머리에 대한 어떤 절실함, 그리고 올림머리에 대해서 이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어떤 디자인 구상 능력, 그리고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성을 나타내는 게 예술이죠. 그래서 이제 미용에서도 가장 그 감성적인 부분이 큰 부분이 이제 업스타일이고, 또한 그런 능력들이 다른 매뉴얼에도 그대로 파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림머리를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예쁘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체형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아름다움에서 기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걸 갖추지 못한 거. 나의 신체가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또 안쓰러운 일이지만, 내 팔이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름다운 신체는 아니죠. 안쓰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걸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손가락이 이게 5개를 우리는 갖춰야 되죠. 근데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 이것 또한 아름답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본은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존재해야 될 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있는 것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정해진 거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형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머리가 안 예쁘다 그러면 결국은 형이 예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만 어투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결국 기만 어투타를 통해서 나는 이걸 참 잘 배웠다. 그러면 삥꽂기, 빼꼼 넣기, 빗질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형이 아니에요. 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듣고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를 보다 명확하게 내 감성에서 묻어나도록 젖어야 돼요. 그리고 내 걸로 이게 완전히 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방법적이고 애워서 표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림머리는. 쉽게 하면 성격과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 성격으로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성격적으로는 그걸 표현 잘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은 안 돼요. 내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올림머리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의식하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용을 쭉 해오면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쭉 하다 보면 나의 틀로 자리를 하죠. 어차피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만이 생각하는 그 형, 그런 거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순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하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하는 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의 어떤 기본 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만이 얘기하는 그 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머리에 있어서 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든 이 형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의 체형이 다 틀린가요? 그러니까 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섞어놓으면 분별할 수 없을 때 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에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형이 있죠. 그렇죠? 비행기는 제가 그림이 서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 비행기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비행기라고 할 거예요. 비행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자동차. 어떻게 자동차라고 올라왔었어요? 자, 자동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딱 보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얘는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느낌을 들죠. 똑같은 공도. 얘는 땅 위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형을 이해하니까 그 고유의 그 성질을 알게 되고 그 성질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무 배경이 없는 데에서도 그 공간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림머리 스타일의 형은 기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면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디자인. 우리 선생님이 입고 있는 바지나 내가 입는 바지는 형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 형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내 바지가리는 2개인데 예를 들어 다른 바지가리는 3개다. 그럼 형이 달라지죠? 그러면 바지가 아닌 거예요. 자, 올림머리 형은 왜 똑같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바지가리가 2개여야 되죠? 다리가 2개니까. 그렇죠. 다리가 2개니까 가랭이가 2개니까. 그러면 왜 헤어스타일은 똑같아야 되느냐? 똑같냐? 라고 얘기한다면 두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지가 이 다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상 가랭이는 2개여야 돼요.
헤어라고 하는 것은 부상을 벗어난다 그러면 스타일이 달라져요. 형태가 달라져요. 만약에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엉덩이에 나 있다. 그럼 전혀 그 스타일링하는 형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카락은 이 부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상의 관점에서의 형은 어떻게 그런 감성적으로 그런 연출 감각을 갖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치는 자연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만이 형을 잡는 데 있어서 이 감성적으로 가슴 깊숙이 나의 피와 같이 이게 흘러야 되는 볼륨에 대한 감각에 대한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함으로 해서 감각 컨트롤의 기본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커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롱 머리입니다. 미디움 머리입니다. 숏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선생님과 저하고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뭘까요? 감각적으로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면 그 마음을 똑같이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극장에서 똑같은 영화를 봐도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 저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평상시 의식을 하지 않지만 중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어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기본 베이스는 중력을 기본 베이스로 사람이 잠을 자고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긴 머리는 이래야지 우리는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머리는 모근의 볼륨이 없습니다. 모발의 무게가 모근에서 갖게 되는 반발력을 모발이 이겨버리죠. 그래서 롱에는 볼륨을 주지 않습니다. 롱에는 볼륨을 빵빵하게 잡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실루엣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쭉 길면 이렇게 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싫으니까 층을 내는 겁니다. 층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퍼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미디움은 앞에서 보면 평행으로 떨어집니다. 얘는 도형으로 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요. 미디움은 직사각형 형태를 갖습니다. 직사각형이라는 개념보다도 어쨌든 네모난. 미디움은 볼륨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모발의 어떤 모근의 반발력과 모발의 무게가 서로 적당히 맞서는 상태. 짧은 머리는 잘 아시다시피 볼륨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발의 무게가 모근의 반발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머리에는 롱처럼 이렇게 확 달라붙으면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억지로 눌러주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볼륨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중력과 모근의 관계입니다. 올린 머리는 우리 원장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길어도 올리고 나면 짧은 머리 실루엣을 기본적으로 나타냅니다. 올리고 나면 짧은 머리 실루엣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일단 시각적으로 실루엣적으로 형태적으로 보면 짧은 머리예요. 그럼 짧은 머리가 갖춰야 될 볼륨 구조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올린 머리는 기본이에요. 중심이에요. 무조건 볼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형을 만들 때는 바로 형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볼륨 컨트롤이죠. 그래서 올린 머리는 기본적으로 볼륨이 없으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짧은 머리가 딱 달라붙은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 보편적 기준이에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는 저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객의 취향과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점은 먹어요? 50점은 먹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기준에서 일단 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형이 바뀌려면은 내가 바꿔서 만들진 않아요. 절대. 내가 바꿔서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유별나거나 상대의 머리하는 목적이 유별나거나 할 때만 바뀝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올림머리는 이런 짧은 머리의 구조의 볼륨을 가지면서 약간 이렇게 확장해 갑니다. 확장해 가서 포인트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미둠의 성격을 따르고 포인트가 더 크다 그러면 약간 롱의 이미지적인 성격을 따르고 예를 들면 자, 밑으로 오는 머리를 기준으로 포인트가 크다 그러면 요즘 포인트가 커져져요. 예전에 비해서 좀 커졌습니다.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은 어떻게 나온다? 약간 사선을 따릅니다. 반대로 여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죽으면 안 되고 기본 볼륨을 갖추면서 약간 사선 튀어나올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포인트가 이렇게 조그마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포인트가 조그만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런 사선 이렇게 사는 거 그렇죠? 이건 이 머리가 예쁘려면 고객이 예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고객이 예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나이 든 사람. 그리고 내가 탤런트 배우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미용실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십니다. 자, 포인트가 난 미디움 사이즈다. 포인트가 미디움이다. 크기가 뭐 특별하지 않다. 비슷한 라인을 갖습니다. 이거는 외래일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조그맣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것처럼 이런 라인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가 형을 잡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첫 번째가 모발의 길이에 따른 모근의 볼륨, 감각. 그걸로 통해서 이제 올림머리의 볼륨 컨트롤의 어떤 내적인 표현 감각을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 효과. 나는 여기를 살리고 싶어. 그러면 풍선을 여기를 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를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눌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상으로 보면 여기 볼륨 있어요? 없어요? 볼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를 살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볼륨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눌러야지 옆으로 가죠. 내가 볼륨 밑으로 온다 그러면 여기 볼륨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죠. 풍선 효과. 이 밑으로 오는 머리는 내부에 볼륨이 없으면 이상하죠. 또한 위에 볼륨을 잡았는데 이 볼륨이 있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조됐으면 여기는 당연히 강조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볼륨이라는 게 딱 존재하는 거예요. 볼륨과 두상이 예쁘게 잡는 필요로 한 두께,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두상이 납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이거는 볼륨이 아니에요. 이건 두상을 예쁘게 만드는 단계죠. 뒤통수가 기본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 후두 쪽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이거 여기서 두상이 튀어나오면 뭐예요? 이거 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튀어나왔어. 뭐가 튀어나왔네? 그럼 혹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두상이 튀어나온 것은 혹이 아니라 두상이 예쁘게 생겼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 머리에 이런 볼륨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오는 머리는 스타일이 밑으로 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볼륨이 안 잡힌 거예요. 이건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볼륨이었어.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원장님의 올림머리를 위로 올리나 뒤로 올리나 밑으로 올리나 볼륨의 양은 같다 이렇게도 봐야 돼요. 제 머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머리를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부풀어졌어요. 그러면 밑에는 볼륨이 생겨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위로 올렸다고 하면서 밑이 이렇게 쳐졌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저 표현상으로 쳐졌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죠. 이건 볼륨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머리가 뒤로 점점 오면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선 시각적으로 봐서 넓이가 생기죠. 넓이가 생기고 있고 뒤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 포인트가 이동한 만큼 볼륨이 발생이 안 해요. 발생해요. 그렇지만 많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얘가 이제 내부 포인트 쪽으로 더 이동을 했어요. 그럼 볼륨이 많이 더 발생했죠. 그 다음에 면이 넓어졌죠. 사이드 볼륨은 어때요? 그다지 볼륨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올리머리 사이드 변화는 위로나 밑으로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인트가 밑으로 올 때는 확실한 변화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으로 오는 머리는 볼륨이 있는 게 정상이고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도 우리 미용실에 안 오는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안 오진 않지만 젊은 사람이에요. 이미 얼굴이 100점인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100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무조건 젊은 사람이에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도 나이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아이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이제 가끔 이런 얼굴이 조그만 사람, 계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보다 더 우선인 사람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 젊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젊음이 아름다운. 자, 두 번째, 우리가 갖는 볼륨의 감각은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풍선의 어떤 그 볼륨의 이동에 맞는 것과 같은 이치를 갖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을 때 생뚱맞은 올림머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생뚱맞은 올림머리. 생뚱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식의 맛처럼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은 정해져 있어요. 그 문화, 종족, 시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는 우리 종족의 올림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기본 틀에서는 똑같아요. 올림머리는 서양의 문화죠.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요즘은 이제 따로 분별 없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머리 기본 틀은 세계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인간의 두상이 놓여지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의상도 그렇죠. 다 서구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상은 다 종족 관계없이 서구에도 다 똑같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륨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감각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에 대한 감각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로켓가 이렇게 발사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켓은 어떻게 그리죠? 로켓가 발사했다면 이렇게 발사하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볼륨입니다. 볼륨. 무슨 얘기냐면 두상이 돌아갈 때 올림머리의 표면 실루엣은 크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볼륨입니다.